제천에 있는 8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 전체로 확산된 큰 불이 나서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네, 현재까지 20명이 넘게 숨지고 20명 넘게 다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형 스포츠센터 건물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건물에선 끊임없이 연기가 솟구칩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충북 제천의 8층짜리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화재가 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예 진입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 1층서부터 불이 올라가는 중이었고요. 제천 참사 희생자 가운데 19명의 연결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황망하게 가족을 떠나 보내야 하는 아픔이 연결식장에 가득했습니다. 어려운 일 많이 참여해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여러모로 지금 상황에서 엄청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부모와 남편, 아내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식을 속절없이 보내야 하는 날. 제천은 도시 전체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화재 신고 이후 1시간 이상 생존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소방당국이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늦게 도착해 사망자가 늘어난 것에 대하여 개탄하며 명확한 원인 규명의 수거사를 요구한다. 29명이 숨진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당시 현장 지휘관들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그 책임을 물어 충북 소방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제천 소방서장 등 3명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53살 이모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벌금 1,000만 원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부는 이 씨가 누전과 누수, 비상구 차단 등 위험 요인을 방치한 상황에서 소방훈련을 소홀히 하고 구호 조치마저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사의 책임을 두고 충청북도와 이견을 보여온 유가족들은 국가배상 소송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 중재로 합의서에 책임 통감을 넣는 방안이 나왔지만 유가족 측은 초동 대처가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진 만큼 책임 인정으로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인들의 영정 앞에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결단코 돈 몇 푼을 더 받고자 지난 2년간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던 것이 아닙니다.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4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참사의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오늘 처음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 화재 대응은 부실했지만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화재 부상자와 유족 등 250명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낸 16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화재 대응에 일부 과실은 있지만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9명의 사상자를 낸 비극적인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 다 돼갑니다.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주 등 일부 책임자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고 화재 현장은 치유,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은 참사의 아픔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시민 문화타워가 건설 중입니다. 이곳은 주민광장, 커뮤니티센터, 문화교실, 다 함께 돌봄센터 등 교육, 문화, 복합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고 네,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4년 전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물론 진화 과정의 문제점, 이후 피해 보상 등 일련의 절차에서 우리 사회 재난안전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뉴스7 사실 확인 그날에서는 박찬석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를 만나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천 화재 참사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발생한 어떤 화재였는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천 화재는요. 2017년 12월 21일
오늘부터 정확히 4년 전에 발생했던 화재인데요. 제천에 있는 10층 규모의 복합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인데 발생 원인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1층 배관에 이 열선을 설치하는 과정에 불꽃이 생겼고요. 그 불꽃이 자동차로 튀면서 전 건물로 연소 확대가 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사망자가 무려 29명이나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제천 화재 참사, 이렇게 인명피해가 많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은요. 화재가 1층에서 발생이 됐는데 그 발생한 화재가 건물 외장재를 타고 빠르게 연소 확대가 일어났거든요. 건물 외장재가 드라이비트 재질이었어요. 그래서 드라이비트라는 것은 스티로폼에다가 시멘트 모르타르를 덮어놓은 건데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소 확대가 너무 빨리 이루어져서 인명 피해가 컸던 게 가장 컸고요. 그리고 소방 시설 측면에서 보면은 화재가 났던 1층에 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초기 소화도 안 됐고 특히 2층의 비상구 쪽에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았는데요. 특히 2층 이 비상구 쪽에서는 29명 중에서 20명 정도가 이 2층에서 사망자가 발생이 됐는데 특히 여자 사우나 쪽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 이런 건물의 구조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고요. 네. 또 화재 진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여러 번 지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장 구조 활동에 문제가 있어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건 사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유족 측에서는 2층에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난 게 2층이었는데 그 통유리를 왜 깨지 않고 진입을 하지 않았냐. 그리고 당시에 굴절차나 무전통신 시스템이 작동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 소홀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는 소방에서는 소방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1층에 LPG 저장 탱크가 있었어요. 그거 폭발하면은 인명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소방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2층 구조가 늦어졌고 그리고 2층 통유리를 깨게 되면은 역류 현상, 백드래프트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좀 대립적인 논쟁보다는 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아무래도 이 열악한 소방 환경이 크죠. 이런 소방의 구조 활동을 두고 최근 제천 화재 참사 유족들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도 있긴 합니다. 이 같은 대형 화재에 있어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이런 피해 보상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유족들이 최근에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해서 16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재판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각 사유가 뭐였냐면 이 소방의 과실은 일부 인정된다. 하지만 이 골든타임 내에 소방관들이 진입을 해서 인명 구조를 했을 것과의 인과관계는 입증이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 충청북도의 차원을 좀 넘어서 국가적 차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나서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답답한 유족분들의 마음도 참 이해가 되긴 합니다. 제천 화재 참사 이후에 달라진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재 예방과 진화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어떤 점일까요? 일단은 화재 예방 측면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이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제도에 대한 많은 반성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이란 건 뭐냐면 건물주 같은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물론 작동 기능 정은 종합점을 남기긴 하는데요. 그 결과를 소방서에 30일 내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그 보고하는 그 30일 기간 내에 이 대형 참사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지금은 7일로 많이 단축을 했고요. 그리고 제천 스포츠센터처럼 화재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뭐 화재안전 특별조사, 특별안전점검, 그리고 비상구 불시 안전점검 같은 지속적인 내용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2층 비상구 폐쇄 문제가 컸거든요. 그래서 비상구 폐쇄 행위 같은 경우는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있었지만 최근 뭐 각종 대형 화재로 수많은 인명 피해 또 재산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런 대형 화재가 좀 근절될 수 있을까요? 이 화재 같은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이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법과 제도가 잘 작동되기 위한 관리적인 측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인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잘 맞아서 돌아갈 때 비로소 화재 같은 재난을 막을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이 법 제도는 제천 화재나
밀양 요양병원 화재 이후에 많이 정비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고 개정이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 법 제도가 작동되기 위해서 이 소방 조직의 이 관리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거는 바로 성숙한 시민의 안전 의식입니다. 자, 지금까지 4년 전 오늘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박찬석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